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부장입니다. 오늘 아주 또 쇼킹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공정위에서 과징금 행정처분이 나왔죠. 예.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벌금을 때리든,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관에게 대부분 이제 벌금이나 이제 과징금을 청구하는 게 이제 벌금은 법원이 하는 거고, 과징금은 이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인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쿠팡에게, 매겼습니다. 이유는 이제, 쿠팡 보면 이제 들어가 보면은 1, 2, 3, 4 랭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추천. 저도 이제 쿠팡 쓰면 항상 이제 1번을 찍는데, 그 1, 2, 3, 4를 매기는 레이팅이, 이제 쿠팡이 이제 뭔가 D가 구리다, 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1, 2, 3, 4를 하느냐. 결국은 되게 자의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차딱지 같은 것도 이제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이라는 것은 사법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이라고 그러지. 사법부. 그런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는 거고, 과징금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징금을 1,400억 원을 매겼어요. 상당히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재밌는 건 이제 쿠팡의 소송 대리인, 쿠팡의 소송 대리인이 또 공교롭게도 김앤장이더라고요. 김앤장. 그러니까 김앤장이 지금 보니까 근래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온 사건들, 첫 번째가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제 노소영, 본인 이제 지금 현재 배우자죠. 노소영하고 이제 재산 분할 소송에서 졌죠. 그게 이제 근데 그 소송 대리인이 SK의 최태원 회장의 소송 대리인이 김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브하고 미니진, 하이브하고 미미진에서 하이브라는 어떤 거대 기업의 소송 대리인이 또 김현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쿠팡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쿠팡의 소송 대리인이 또 김현장이에요.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게 언론에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근데 안 나왔는데 얘가 이제 유심히 좀 봤죠. 누가 또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쿠팡이 또 공교롭게 또 김현장의 소송 대리인이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정식 어떤 법원 판사를 앞에 두고 하는 어떤 그런 소송에서 이기고 이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소위 해서 1심, 2심 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어떤 그런 소송은 지금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의 어떤 그 노소영 배우자하고 노소영 관장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소송인 거고, 2심, 3심은 이제 2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다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이제 미니진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지지 말라라고 이제 하이브의 김현장, 하이브 쪽 이제 그 소송 대리인이 김현장이 이제 그건 낸 거를 가처분 신청을 낸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이브에서 자기를 해임하게 할 것 같으니까 해임하지 하는 것을 막아달라. 가처분을 해임한다는 행위를, 기업의 어떤 해임이라는 행위를 소위 얘기해서 무효로 해달라.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소송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하이브의 소송 대리인은 이제 김현장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팡의 소송 대리인도 김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정위 가서 공정위 위원들하고 이제 갑론을박을 할 때, 그 김현장 즉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SK네, 하이브네, 쿠팡이네 아주 그냥 굵직한 기업들이 아주 그냥 물을 먹는 과정에서 그 소송 대리인들이 이제
김앤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김앤장이 워낙 1등이니까 웬만한 지금 기업들은 다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할 수밖에 없죠. 예,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돈 있는데 내가 굳이 뭐 김앤장 말고 다른 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그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돈 되게 많은데 알고 봤더니 강남에 사네. 강남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아니 뭐 강남이 제일 비싸고 근데 내가 돈이 많은데 뭐 강남에 사는 것이 뭐 굳이 뭐 내 일부러 뭐 내가 돈 없는 데 살 필요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김앤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조건 불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김앤장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들도 뻔뻔히 지금 지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김앤장이라는 어떤 그 로펌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밉상이라는 어떤 대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밉상, 판사가 밉상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김앤장 훌륭한 회사인데 왜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국민기업인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했댔다면 뭐 굳이 그 얘기를 좀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응? 굳이 뭐 그 얘기를 굳이 내가 또 해가지고 김앤장이라다가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뭐 신망을 받고 있는데 굳이 그 기사를 쓸 필요는 없잖아. 근데 지금 뭐 아시는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앤장이라는 분 같은 그 로펌은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기관인 거죠. 예, 피도 눈물도. 그러니까 뭐 이익이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왜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하고도 싸워서 미국 기업들의 법이죠. 법률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그런 로펌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뭐 손흥민 같이 뭐 국가대표니까 뭐 당연히 자기 클럽 같은 것도 자기 소속 클럽의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대표가 되면은 100일 말고 다 뛰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아닌 이강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뭐 호날두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자기의 어떤 이익을 버려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메시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김앤장이라는 회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같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뭐 지금 이제 본인이 사죄도 하고 했지만 약간 이강인 같은 이미지로 지금 돼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뭐 냉엄한 어떤 법률 시장에서 김앤장이 1등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제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애국심 빼고 못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제껴놓고 일단 나한테 소송을 맡긴 소송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워낙 이제 업계에서 1등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쿠팡이 이번에 저지른 것들도 공정이라는 어떤 국익을 대변하는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공공기관이 당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했어.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도 침해한 거고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어. 공정 질서라는 자본주의 내에서 경쟁을 하면서도 공정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치팅을 했다 이거야.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특히 경제 행위를 이제 감시하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공정위라는 금융감독원위가 있고 또 공정위가 있잖아요. 그 공정위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쿠팡에다가 이제 행정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민사소송도 아니고 공공기관 특히 이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 행정 처분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죠. 왜냐면 이제 쿠팡이라 그러면 왠지 좀 대한민국 뭐 1등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회사처럼 보이는데 그런 쿠팡이 국민의 어떤 이익을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 1,400억 과징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 사실 그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쿠팡이 또 이제 거기 이제 일하시는 창고 우리가 막 로켓 배송을 하다 보면 상당히 뭐
빡세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빡세게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서 이제 상품을 분류하는 부분들한테 상당히 어떤 푸시를 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뭐 거기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뭐 중대재해보호법 같은 거 위반될 수 있는, 중대재해보호법 같은 것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쿠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저해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과징금을 1,400원씩이나 맞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을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또 대변한 기관이 또 김현장이었다.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모양이 빠지는 거죠. 김현장도 모양이 빠지고, 쿠팡은 이미 빠졌고, 이런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재밌는 건 이제 쿠팡의 지금 대표이사가 작년 중인가요? 대표이사가 새로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도 좀 이제 기사가 좀 났어. 김현장 출신 변호사였죠. 판사 출신이고, 그런 분인데, 강머식이, 대표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오늘도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1,400억 과징금 맞기 전에 자기 주식 12억 정도를, 매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하고 이번 달 해서 이제 뭐 1, 2차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소명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6월 13일 오늘 이제 그게 발표가 나가지고 이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제 공정위 가가지고 이제 막 옥신각신 할 때 서로가 뭐 자기 소명하고 옥신각신 할 때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끝나고 나서 본인이 12억 정도를 이제 팔았어요. 쿠팡 본인의 지분을 판 거죠. 근데 그게 또 오늘 이제 신문에 또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재밌게 공교롭게도 또 김현장 출신이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소속 대리인도 또 김현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는 또 뭐 구설수로는 또 그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걸 알고 미리 자기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취임을 할 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쿠팡이 자꾸 이제 중대재해보호법에 걸릴 만한 일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 이제 처분하는 어떤 근로자들이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과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죽거나 이러면 이제 중대재해보호법이 위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법을 잘 아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어떤 로펌 출신의 대표 CEO를 안 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났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정식적인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소문이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김현장 출신 변호사를 쿠팡의 대표로 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1,400억을 때려 맞았어요. 1,400억.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은 거지. 예. 1,400억을 맞으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그런 거 안 맞고 중대재해보호법으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받지 않으려고 굳이 MBA라든지 이런 어떤 어떤 전통적인 어떤 경영자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경영 코스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김현장 출신, 이런 어떤 변호사 출신을 대표로 앉히는 어떤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그만큼의 법적인 문제, 특히 어떤 이런 행정기관과의 어떤 이런 행정 처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잘 이제 무마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그 대표를 세웠는데, 그 대표가 이제 있는 동안에 지금 1,400억 과징금을 맞게 생겼으니, 쿠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뼈 아픈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오늘 속보로 이제 지금 보니까 그분이 이제 공정위 이런 심의 과정에서 본인 주식을 팔아버렸고, 오늘 이제 그게 판결이 나버리니까, 행정처분이 나버리니까 상당히 황당한 거죠. 물론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소송을 내겠다. 왜냐면 이제 행정처분 받은 것을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논점이 여러 가지인 거죠. 일단 쿠팡이 중대재해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왜냐면 이제 근로자들이 되게 많고, 운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품 분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로켓 배송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과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포인트를 좀 받고 있고, 또 로켓 배송 이제 받는 사람들은 되게 편한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알리니 뭐 테문이 뭐 이렇게 중국 익스프레스, 차이니즈 익스프레스죠. 중국 이제 배송업체들이 지금 막 경쟁을 따라붙어 가지고 사실 쿠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맞으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중국인이 뭐 이런 업체들하고 싸우는 입장에서 쿠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